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레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의 게임 업체들이 그동안 중국 틈새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이번에 전북 게임 벤처 스마트 TV 게임 글로벌 진출 업무 협약이 체결돼 도내 게임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13억 인구 중국의 스마트 TV 보급이 매년 7천만 대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게임 업체들이 중국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라북도는 7일 주식회사 효성, HN게임즈,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우수 모바일 게임의 발굴과 홍보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전북 게임 벤처 스마트 TV 게임 글로벌 진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N게임즈는 국내 우수 게임을 NS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 스마트 TV에 독점 방송하고 월 1억 명 이상이 방문하는 러스왕, 하이센스 등 컨텐츠 플랫폼 안에 전북 지역 게임 회사의 런칭 게임존을 만들어 탑재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스마트 TV 게임 시장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컨텐츠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게임 컨텐츠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몇몇 게임 기업이 중국의 틈새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익 배분, 정보 부족의 문제로 계약 직전에 좌절을 겪는 등 중국 진출이 무산되고 대만까지만 진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게임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제시로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국 본토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의 판로를 마련하면서 도내 게임 개발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약기관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화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 발굴,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오늘 오전 교통 수요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업체 및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한 교통 수요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업 및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장을 비롯해 각 기업 임원들이 참석해 교통 수요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을 포함한 5개 기관은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요일제 및 교통 관련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홍보 요원을 세워 교통량 감축을 위한 캠페인 홍보를 벌입니다. 대전시 교통과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마을을 투어하는 소통 행정에 나섰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에 마을 투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대화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마을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날 원 도지사는 안덕면에서 정통장류와 감귤식료를 생산 판매하는 양춘석 식품을 방문해 체험활동을 가졌으며 여성 농업인 10여 명을 만나 농해소득 사업장 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원도지사는 화순리 마을 권역사업인 번내골 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연에너지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원도지사는 안덕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아직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마저 더 분발을 해서 더 늦기 전에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희룡 도지사는 민선 6기 후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안덕면과 추자면, 한경면, 성산읍 등 읍면 및 동지역에 지속적인 마을 투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어지럽게 널린 전깃줄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깃줄이 방치돼 있어 전선 사고 위험도 우려됩니다.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대학생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북대학교 상가 지역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상가들이 입주하고 이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다 보니 상가 이전과 관련한 각종 공사로 전신주의 전선들이 어지럽게 꼬여있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복잡한 전선이 도시 미관만 해치는 것이 아닌 각종 합선 사고로 인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 제가 2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전봇대 주위에 그 인터넷선이나 여러 가지 전선 같은 여러 가지 겹쳐 있어서 우선 미관상으로 안 좋고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손님들이 그걸 보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혹시라도 전선의 합선이나 누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편 어지러운 전선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통신사나 한국전력 등 연결된 선이 각 회사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겼을 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최근 타 지역 업체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 담긴 지정 폐기물을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상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 발암물질 불법 매립 사태에 대해 낭산주민대책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낭산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낭산 면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와 공개, 매립업체 관리 감독 수립 및 토양 원상 회복 등을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위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전면적 영업 정지 조치 등을 취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며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원율 시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지난 6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 후반기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7대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6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라북도 전주시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현안을 바탕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7대 핵심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7대 핵심 프로젝트로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며 민선 6기 후반기의 성장 모토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과 예비군 훈련장의 단독 이전 등 지역민들의 반대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전주 시민의 마음을 모아 7대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관련 인원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탄소 산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전주대 탄소연구소의 탄소 전기와이어 실용화 사업이 지난 5월 교육부에서 주관한 2016년 20 분야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7일 탄소연구소 확장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소 산업이 전라북도 새로운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대학교가 7일 탄소연구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는 교육부가 시행한 2016년 20 분야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탄소연구소 건립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탄소전기 와이어 응용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21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탄소전기 와이어 응용 실용화 기술 개발은 2016년 대학별 순회 간담회 시 제안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9년간 국비 49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탄소연구소는 연구실, 운영사무실, 실험실, 전임연구원실, 회의실로 구성됐고 주간연구 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전임연구 인력 등 총 15명의 연구 인력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또한 저전압 탄소 방전 와이어 공기청정 기술 개발, 고전도성 탄소 전자기 와이어 실용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중점 연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는 탄소 전기 와이어 연구와 연계한 융합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로 하여금 탄소 전문 지식, 현장 실무, R&D 능력 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